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 5명을 경선에서 전부 날릴 정도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1인 1표에 이어서 또 한 번 강력한 민주당 당원 주권 강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비율을 크게 확대하자는 파격 제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됐지만 민주당 개혁파 최선봉에 서 있는 김용민 의원이 오늘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크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자며 당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짧지만 강력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는 24년 우원식 의원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에 선출되며 이미 한 차례 다뤄졌고 결국 당원 20% 비율의 현행안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는 선거 양상이 접전일 때나 당원표가 의미 있는 거지 고작 20%로는 되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파격적 제안처럼 무려 전체의 50%가 된다면 판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건전하고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예컨대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 투표권이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엔 나쁘게 말해 계파 정치, 다소 유하게 말해 친소 관계 등이 당락을 갈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의장, 원내대표 선거가 비전 정책 승부보다는 동료 의원들과 얼마나 식사를 더 많이 하느냐 승부였던 건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24년 이후 당원 비율이 산입되며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의 제안대로 당원표 비율이 절반이 되면 선거에 나간 의원들로선 쎄빠지게 동료 의원들과 식사하느니 선명성과 정책 비전으로 당원의 지지를 받아 대세론을 형성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됩니다. 게다가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의 운명, 심지어 국민의 운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매우 타당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 당원이 참여할 시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회피할 수 있고 저는 크게 동의는 안 되지만 포퓰리즘이나 중우정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은 정책 결정 주체에 당원을 넣자는 게 아니라 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파, 친소 관계로 당락을 가르는 것보다 정책 비전 경쟁이 압도적으로 건전하고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건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민주당의 지방선거 기세가 강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지선 이후 국회의장 선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기사들의 분석도 성향, 정책, 비전 대신 이른바 여의도 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번 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광역단체장 전원을 날릴 정도로 높은 정치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게 민주당 당원들인데 유독 원내의 일은 당원들에게 폐쇄적인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용민 의원의 파격 제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1인 1표 그리고 이번 의장, 원내대표 선거 당원 비율 확대는 여러모로 추구하는 철학이 같고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란 정당은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대표의 문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도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 중에 또 하나가 1인 1표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웃긴 게 내가 옛날에 그거 엄청 주장했잖아요. 17대 국회 때. 예. 그랬더니
지가 당대표 해먹으려고 저런다고 나를 엄청 공격했거든.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들 네. 공격을 했군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 출마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공천권도 지역 주민에 그렇죠. 돌려주자. 네. 경선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경선이 지금 와서 1인 1표제 당원 주권 정당의 당원 참여 경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 우리 가든5님이 후보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3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겠지만 엄청난 공천혁명이었습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를 내가 주장해서 도입을 했지만 무섭다. 무서워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 김용민 의원의 제안을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이슈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메시지가 갖는 함의에 비해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1인 1표 때처럼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의원 기득권이 보통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번보다 더 큰 저항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뻔한 레퍼토리인 중후정치부터 시작해 유령 당원들이 선거를 조작한다 등 재밌는 주장들이 난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나라에 사기꾼이 많다고 중고나라를 없애자는 건 너무나도 과한 비약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은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지 시스템을 없애거나 안 해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1인 1표 때처럼 명분은 당원에게 있고 당원 주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고로 다시 한번 민주시민,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이번 김용민 의원의 과감한 제안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크게 이슈화하여 결국 쟁취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